중국도 무승부 탈락이기 디귿디귿 그냥 넣을 장면에서 골 못 넣는 중국의 슈퍼스타 오레이, 중국 레바논.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한 중국 축구대표팀이 2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졸전을 치르면서 자국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치솟고 있습니다. 피파 순위 73위인 중국은 한 수 아래로 여기던 106위 타지키스탄과 107위 레바논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두 경기에서 모두 24개의 슛을 시도했지만 끝내 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중국 지문뉴스는 중국 축구대표팀은 이미 아시아 3류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별 예선 통과는 중국 축구팬의 희망사항일 뿐 이라면서 전력을 고려하면 조별리그 후 귀국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 담당 기자인 랴오이아는 리테가 이 경기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리테는 전 중국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우리 돈 6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써서 감독 자리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현재 수감 중입니다. 신화스포츠도 중국 대표팀은 기술과 전술적인 패턴이 없다면서 선수단 노쇠화도 심해 이번 대회 24개 팀 가운데 두 번째로 고령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중국의 손흥민으로 불리던 공격수 오레이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레바논전에서 날린 슛 4개가 모두 빗나갔습니다. 특히 후반 19분 결정적인 기회를 날렸습니다. 레바논 골키퍼가 처리하지 못한 공을 잡았지만 빈 골문을 앞두고도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레이는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축구 수준이 좋아졌다고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승점 2점 확보에 그친 중국은 현재 A조 2위입니다. 마지막 경기에선 개최국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카타르를 상대해야 합니다. 카타르는 이미 2승을 거둬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모두 13차례나 본선에 올랐던 중국은 1984년과 2004년엔 준우승을 거뒀고 앞선 두 대회에서 연이어 8강에 진출하며 아시아 강호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조별리그에서 탈락한다면 13년 만에 악몽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최종전에서까지 무득점에 머문다면 사상 첫 무득점이라는 불명예도 뒤집었습니다. 앞선 12번이 아시안컵에서 단 한 번도 무득점으로 대회를 마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조별리그 최종 3차전은 오는 22일 밤 열립니다. 2. 중축구 팬들 황당 주장. 아시안컵서 레바논과 무승부에 한국 심판 탓. 중국 축구대표팀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레바논과 예선전에서 비기자 중국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이 한국 심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에서 아시안컵을 대하는 중국 누리꾼들의 행태는 볼성사납다며 지난 17일 레바논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을 한국 심판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종의 자격지심이라며 바레인과 한국의 첫 예선 경기에서 중국 심판이 한국 선수들에게 옐로카드를 남발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누리꾼은 자국의 경기력을 탓하기보다는 한국 심판 탓으로 매도하는 상황이라며 중국 관중과 누리꾼들은 아시안컵을 즐기기에 앞서 기본적인 매너부터 먼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한국과 중국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당시 일부 중국 관중이 경기 시작 전 애국가가 나올 때 야유를 보내고 손흥민과 이강인 등 한국 선수들을 향해 여러 차례 레이저 불빛을 쏜 사례도 재차 거론했다. 서 교수는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관람하는 관중들의 매너와 경기를 시청한 누리꾼들의 건전한 비평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축구대표팀은 17일 오후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레바논과 0대0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 경기에서 고형진 주심 등 한국인 3명이 심판을 맡았다. 중국 누리꾼들은 경기 전반 14분 내 레바논 선수 카릴 카미스가 중국 선수 다이웨이진의 얼굴을 발바닥으로 가격한 데 대해 고형진 주심이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현지 스포츠 매체들은 얼굴을 걷어차였는데 비디오 판독 이후에도 한국 주심은 가만히 있었다. 레드카드를 줘도 모자랄 판에 옐로카드도 꺼내지 않았다. 고 이의를 제기했다. 3. 포포투 2024년 1-2월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샤밥이 조세 무리뉴 감독의 차기 행선지로 거론됐다. 영국 컵 오프사이드는 21일 이하 한국 시간 무리뉴 감독은 알샤밥을 맡을 위향이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꾸준히 사우디로부터 사령탑 제의를 받았으며 현재 알샤밥과 논의 중이다. 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에 따르면 무리뉴 감독은 알샤밥에 부임하기로 합의했지만 스타 플레이어 영입이 감독직 수락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뉴 감독은 포르투, 첼시,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 등을 거치며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린 명장이다. 그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린 건 포르투 시절이다. 무리뉴 감독은 포르투를 이끌고 2002에서 3시즌 포르투갈 리그, 포르투갈컵, 우에파컵, 현재 UEL을 우승하며 미니 트래블을 달성했다. 그 다음 시즌에는 포르투와 함께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무리뉴 감독은 첼시의 러브콜을 받고 빅리그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첼시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부임 첫 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 최소 실점, 15실점으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3년 동안 리그 우승 2회, FA컵 우승 1회, 리그컵 우승 2회 등 성과를 올렸다. 무리뉴 감독은 첼시를 떠난 뒤 인터밀란에 부임했다. 인터밀란에서도 지도력을 입증하며 2009에서 10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와 코파 이탈리아,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를 모두 우승하며 트래블을 달성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거쳤다. 모든 팀에서 우승을 경험했지만 세 번째 시즌을 넘기지 못하고 경질됐다. 이 때문에 3년차 징크스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그 다음 토트넘 호스퍼를 이끌었지만 단 하나의 우승컵도 차지하지 못하고 2년 만에 팀을 떠났다. 무리뉴 감독은 빠른 재취업에 성공했다. 2021에서 22시즌을 앞두고 로마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부임 첫 시즌 우에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초대 챔피언에 올랐고 지난 시즌에는 우에파 유로파 리그 결승에 진출하면서 다시 성공 가도를 이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올 시즌 기대 이하의 성과가 이어졌다. 결국 경질 수순을 밟게 됐다. 로마는 16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무리뉴 감독과 그의 코칭 스태프들은 팀을 떠날 것이다. 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무리뉴 감독이 훈련장을 빠져나가며 팬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질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차기 행선지가 거론됐다. 가장 먼저 언급된 팀은 친정팀 포르투였다. 하지만 알샤밥이 후보로 급부상했다. 알샤밥은 현재 사우디 프로리그 11위에 위치하고 있다. 김승규가 이 팀에서 뛰고 있으며 벨기에 축구대표팀 출신 야닉 카라스코 역시 지난해 여름 알샤밥에 입단했다. 다만 김승규는 최근 아시안컵 대회 도중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했다. 우선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4. 클롭이 음바페 부에게 전화했던 거 알아? 리버풀이 음바페 희망 버리지 못하는 이유.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 킬리안 음바페의 이적설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음바페는 오는 여름 PSG와 계약이 종료된다. 즉 오는 여름 FA 신분이 되는 것이고 공짜로 이적할 수 있다는 의미다. PSG는 이를 막기 위해 역대급 연봉을 제시하며 음바페 잔류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음바페가 떠난다면 가장 유력한 곳은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다. 음바페와 레알 마드리드는 수년간 꾸준히 연결됐다. 그리고 또 한 팀이 있다. 잉글랜드 리버풀이다. 최근 영국의 더 타임스는 음바페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잉글랜드 이적을 더욱 원하고 있다. 유력한 팀은 리버풀이다. 고 보도한 바 있다. 음바페의 리버풀행, 정말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가능성에 희박하지만 그래도 리버풀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왜?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 때문이다. 영국의 미러는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를 데려오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리버풀과 PSG의 연결고리는 끊기지 않고 있다. 리버풀 팬들도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리버풀 팬들은 음바페가 서명하기 전까지는 리버풀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유는 클롭 감독의 과거 행보 때문이다. 이 매체는 비록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2020년을 떠올리고 있다. 클롭은 그때 리버풀 역사상 가장 큰 이적을 시도했다. 클롭이 음바페의 아버지인 윌프리드 음바페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것이다. 클롭은 윌프리드에게 음바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제시했고 리버풀 계약에 대한 관심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사디오 마네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됐다. 그때는 무산됐지만 2024년 다시 그 꿈을 꾸는 낙관적인 리버풀 팬이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음바페 역시 리버풀이 하는 일은 놀랍다. 그들은 리듬을 타는 기계 같다. 리버풀이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을 봤다. 리버풀은 매우 강하다. 리버풀에는 매우 좋은 감독이 있고 매우 좋은 팀이라고 찬사를 던진 바 있다.